로봇 쪽에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특별히 우리 사회와 산업에 진짜 투입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성희 교수님이 하신 거는 조금 이제 밝은 면, 포지티브한 면에서 브로드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리뷰를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스페시픽하고 그 한계를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아까 이제 제너럴리스트 모델이라는 단어도 나왔는데요. 현재 이제 저희 분야에서는 뭐 피지컬 AI, 제너럴리스트 로봇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제너럴리스트 로봇이란 이제 무엇이냐?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범용 로봇이라는 말입니다. 이 범용 로봇이라는 단어가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있어요. 최근에 정말 급격하게 발전을 했는데, 뭐 파트들이 싸게 만들어지고 나름 표준화되기도 해서 정말 많은 회사들이 요새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많이 하다시피 사전학습된 대형 모델들, VLM에서 최근에 저희 쪽은 뭐 VLA 액션 모델들까지 많이 나오고, 저희가 심지어 오픈소스로 이제 접근도 가능을 해요.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하드웨어에다가 이런 VLA 같은 거 올려서 돌릴 수 있지 않냐? 범용 아니냐? 그러면은 진짜 디플로이 가능해 물어보면은 여기 있는 모든 로봇 교수님들은 아직이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분명히 위험하고 저희가 원하는 만큼 다양한 환경에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연구는 약간 좀 선행적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로봇들이 우리 사회 산업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 분야에서 분명히 성공적으로 디플로이된 케이스는 산업용 로봇입니다. 산업용 로봇은 환경과 어떤 작업물, 그다음에 뭐 물리 법칙들, 정말 강력한 모델에 기반을 해서 정밀도, 성공률, 그다음에 안전성 99.999%를 달성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만들 어떤 범용 지능 기반의 로봇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어떤 정밀성과 안전성, 그다음에 유저의 편의성, 이런 부분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현실은 어떨까요? 저는 매니플레이션을 되게 좋아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라스트 인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물체를 잡기 딱 그 직전, 그 순간까지 몇 밀리미터를 의미해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모델은 이제 피지컬 인텔리전스의 파이제로 모델이긴 한데, 올 초에 나왔던,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 많은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까지 정확하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비싼 물건, 깨지기 쉬운 물건 이 로봇한테 우리 집안에서 다뤄달라, 업체 뭐 어디서 다뤄달라, 그건 분명히 못할 겁니다. 또 한 가지, 로봇을 투입하는데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몇십 년 동안 안전성이 문제예요. 항상 데이터를 모은 환경에서 똑같이 돌리려고 해도 그게 보장이 되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메인 스픽한 안전 제약이 없이는 우리가 로봇을 돌릴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반대로 범용지능의 적용을 어떤 방해한 모순적인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실제 디플로이 가능한 로봇을 그럼 개발하기 위해서 범용지능을 개발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여기서 완벽하게 솔루션을 분명히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가야 할 길,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일단 현재 최근 이제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 같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잘 살펴보면은 뭐 여러 가지 클립들이 있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나 팔들이 여러 가지 짚고 놓고 열고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 비디오 정말 많은데, 실제로 이거를 다운받아서 돌려본 케이스들 저희 연구실이나 여기에 어떤 DRB 회사분들 계신데, 그분들도 예전에 클레임 하셨는데, 이거 물체 2개는 짓고 3번째는 못 짓는다, 반복성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케이스들이 여기저기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미나이 로보틱스 문서를 살펴보면은 지금 만든 모델이 어떤 파인 그레인된 모션을 하기 위해서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무엇일까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하는 동작들은 어떤 일정한 프리퀀시의 스텝 사이즈로 움직이진 않아요. 정확한 모션을 할 때는 신중하게 정밀하게, 어떨 때는 러프하게, 템포럴 스트럭처가 다르기도 한데, 저희가 사용하는 많은 모델들, 예를 들어 트랜스포머 같은 것들, 이런 템포럴 스트럭처를 이해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이나믹스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어떤 패턴들을 그대로 다시 보여주는 정도에 가깝습니다. 또한 학습에 사용되는 많은 데이터들이 그렇게 균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오픈엑스 인바디먼트 데이터셋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프리퀀시의 데이터와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 모델들은 데이터의 다양성에서 어떤 그래뉴얼리티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원하는 정밀도 원하는 스피드로 내보낼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학생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는 나영 학생 여기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나름 포커스를 두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에요. 제어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약간 어떤 분들은 트랜스포머의 제2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포인트 자체는 이게 컨티뉴어스 다이나믹스를 이해하고 디스크리타이즈된 시스템의 파라미터를 프레디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파워가 강한 뭐 디퓨전 폴리시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을 하면은 다양한 템포럴 스트럭처를 가진 이제 데이터를 이해시키고 원하는 어떤 스텝 사이즈로 프레딕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저희가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유저 마음대로 어느 정도 스케일을 조정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정밀한 데이터든 어떤 코어스한 데이터든 다양한 데이터셋을 갖고 와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이피션시를 높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할 때도 빠르게 대충 갈 때 그리고 정밀하게 갈 때 이런 출력들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어떤 구멍을 끼우는 작업인데 아마 갭이 한 1, 2mm 정도의 이제 갭이 존재해요. 요걸 학생들한테 실제로 이걸 부딪히지 말고 끼워라 하면은 20% 정도의 성공률인데 저희 모델이 이제 비전 기반으로 이런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연구들을 이제 올해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 이제 저희가 만드는 이런 정밀성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는 모델들이 앞으로 어떤 디플로이 가능한 범용 모델에 보완할 수 있는 익스퍼트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교수님들은 너무 잘 아시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매트릭스죠. 자, 네오와 트리니티가 있고 지금 헬리콥터를 조종을 하고 싶어요. 근데 헬리콥터 조종할 수 있는 스킬이 없으니까 오퍼레이터한테 헬리콥터 파일럿 프로그램 다운로드 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퍼레이터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찾아서 다운로드를 막 해줘요. 머릿속에다가. 그럼 트리니티가 아 됐어 가자 하고 조종하러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요 비디오의 포인트 자체는 여기가 지금 현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대명 에이전트예요. 그냥 지금 소프트웨어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어떤 로라 같은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익스퍼트 모델을 다운로드해서 부가시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범용지능에다가 어떤 플러그인 할 수 있는 익스퍼널트 모델들을 만들어서 넣어야 된다. 조금 더 도메인에 대한 스페시픽 논리지로. 자, 그럼 이런 모델들을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하냐? 자, 두 가지 방식이 일반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 또 한편으로 저희 분야에서는 그냥 로봇들 갖고 실제 환경에서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뭐 최근에는 뭐 중국 에이지아에는 100대 이상의 휴머노이드로 실제 환경에서 사람들이 막 텔레오퍼레이션에서 데이터를 모았다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의 스케일이 매우 커지고 있고 매니플레이트에서 휴머노이드까지 그다음에 이미지 데이터에서 텍타일 데이터까지 데이터셋이 막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아무리 해도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환경과 물체 이런 게 존재하는데 이걸 실제로 갖다 놓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걸 시뮬레이터에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데이터 수집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우리의 실제 환경에서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거는 이제 메타의 프로젝트 아리아기는 한데요. 이제 스마트 글래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환경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컨택 정보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장갑을 써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정보들이 진짜 수집돼서 로봇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거 하나는 이제 저희는 이제 VLA를 이제 좀 트레이닝 해가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앞으로 이제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 거기다 이제 뭐 텍타일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매니플레이션을 하려고 지금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또 한편 휴머노이드에 대한 관심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현대자동차 열심히 협업해서 공장에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계속 쭉쭉쭉쭉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에서 뭐 한 35년쯤까지는 거의 한 30배 정도 이상 시장 마켓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중국에는 벌써 한 40개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 자체 휴머노이드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올 초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휴머노이드의 인텔리전스를 평가하는 기준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뭐 퍼셉션에서 익세큐션 네 가지 분야에서 5개의 레벨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왔고 각각에 대한 성능 평가 시나리오가 쫙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잘 읽어보면은 이렇게 하면 똑똑한 거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잘 읽어보면은 한 가지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건 정말 이거 할 수 있으면 디플로이 할 수 있는 거 맞아? 도대체 그걸 평가하는 기준은 뭐지? 도대체 어떤 안전 기준, 제약사항이 존재하는지 그걸 얘가 지킬 수 있는지 평가를 하는 거지 이런 지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도 정말 투입 가능한 거 맞냐?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 우리가 동작하는 모든 거에는 제약 조건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법적인 제약 조건, 안전, 프리퍼런스, 선호, 프리퍼런스에다가 나름 관습들도 존재하고요. 우리 사람은 이 모든 걸 지키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가질 범용 로봇, 제너럴스 로봇은 저희처럼 이런 제약 조건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거를 하드 코딩을 할 수는 없어요. 많은 이제 제어하시는 분들 하드 코딩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 사회까지 나와서는 하드 코딩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데이터에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분야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인버스 컨스트레인트 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인버스 리인포스 러닝의 약간 이제 파생된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몬스트레이션에서 컨스트레인트를 학습하고 컨스트레인트를 바탕으로 데몬스트레이션처럼 컨스트레인트 모션을 만들 수 있는 폴리시를 학습해야겠다. 이런 분야가 이제 조그만하게 존재합니다. 이 안에서 이제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는 우리가 학습해낼 수 있는 리워드는 두 가지로 디컴포지션이 가능하다. 한 가지는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려고 하는 리워드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려고 하는 보통 많이 나오는 얘기 있죠. 그것과 전혀 관련 없이 컨스트레인트를 지키려고 하는 리워드로 구성된 방법이 이제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컨셉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학생이 이제 작년에 발표를 했던 게 어떤 리워드를 학습을 해내고 그 안에서 태스크 부분을 빼면은 태스크와 관련 없는 컨스트레인트랑 관련 부분이 남으니까 이거를 다른 태스크들로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다. 간단하게 오른쪽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시나리오. 그러면은 접시 위에다가 컵 올려놓고 딱 이동을 하죠. 그럼 목적 자체는 목적지에 가는 거고 컨스트레인트는 기울이지 않는다예요. 이 두 가지 요소를 분리해내면은 새로운 물체, 새로운 목적지가 나와도 우리가 이 컨스트레인트를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글로벌 컨스트레인트, 전역 컨스트레인트고요. 저는 로컬 컨스트레인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왼쪽에 이 망치질하는 동영상은 망치 머리랑 못의 머리가 순간적으로 정확하게 얼라인이 되지 않으면 못 머리가 휘어서 실패하거나 손을 찧어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얼라인을 하면은 최적의 동작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특정 순간, 특정 지점에 컨스트레인트가 존재한다라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파티션을 나누고 컨스트레인트를 학습할 수 있는 어떤 베이지한 non-parametric 웨이를 이제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보시면은 클램프를 끼려고 하는 동작. 그럼 바깥쪽에서 접근을 하고 끼는 순간. 약간 두 가지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공간을 자동으로 분리하고 개수가 몇 개가 되든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 필요한 컨스트레인트 여기는 얼라인먼트와 콜리전 프리 이런 것들에 관련된 컨스트레인트를 찾아내서 새로운 환경에다가 적용시켜 볼 수도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면은 저희가 어떤 뉴메리컬 밸류 혹은 뉴럴 넷으로 구성된 컨스트레인트 펑션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막 인터프리터블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우리 명령에 따라서 적용하는 거는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일반화할까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리프레젠테이션, 일반화 성능이 좋은 앱스트랙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formal verification 혹은 이제 로지컬 리프레젠테이션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컨스트레인트를 이 로지컬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나타내는 게 우리가 일반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템포럴 로직으로 컨스트레인트 자체를 학습하는 연구들도 진행을 올해 발표를 했어요. 아직 이제 언더 리뷰 이제 리버탈 중이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으면은 어떤 이게 이제 스페이스가 너무 넓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네틱 알고리즘을 썼어요. 그래서 컨스트레인트를 찾고 다시 컨스트레인트를 지켜서 어떤 폴리시를 학습해서 어떤 롤아웃을 하고 요거를 반복하는 어떤 투 플레이어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컨스트레인트를 학습을 했고 디테일은 조금 지나가서 자, 왼쪽 밑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태스크 중에 하나인데 팩인 쉘로우 홀이라고 하는 태스크예요. 건전지를 낀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손가락 두 개로 건전지를 낄 때 손 안에서 미끄러져야 되기도 하지만 한쪽 끝을 다른 쪽 끝에 낀 채 뭔가를 해야 된다. 낀 채. 이게 템포럴 컨스트레인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면 어떤 로지컬하게 나타낼 수 있고 이거를 로직 기반의 컨스트레인트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해서 학습을 하면 어떤 폴리시를 얻어내서 다양한 뭐 각도만 달라지긴 했지만 이런 데서 유사한 동작을 컨스트레인된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연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약이 된 제약 사양을 반영한 디플로이한 로봇은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세상에 디플로이된 로봇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이제 디플로이된 이제 AI 모델들은 뭐 언어 기반, 비전 기반의 모델들 해가지고 현재 사회에 이제 많이 쓰고 있죠. 하지만 이런 대형 모델들이 로봇에 적용된 케이스는 연구 쪽에만 존재해요. 우리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아직 잘 쓸 수 있는 로봇은 분명히 없어요. 아무리 이머전트 어빌리티가 나타난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쓰고 있는 로봇을 보면 저 왼쪽에 어떤 작업자의 환경에 대한 프라이얼 논리지를 바탕으로 어떤 룰을 만들어서 공장 혹은 배달 이런 환경에다 적용시키는 케이스가 실제로 적용 가능한 로봇들이에요. 요거를 조금 플랫폼 기반으로 살펴보면은 디플로이가 된 로봇은 특정 태스크 환경에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디자인된 로봇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나마 사족 보행 로봇 등 조금 더 범용성이 있는 로봇이 나오고 있지만 도메인이 아직까지는 스페시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뭐 연구용 레벨에서는 이제 뭐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들 그다음에 뭐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스타일들 나오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범용 지능을 가지고 범용적인 하드웨어를 가진 이제 휴머노이드인데 이 그림이 시사하는 거는 우리가 진짜 지금 디플로이 할 수 있는 로봇은 저 왼쪽 밑에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이걸 원하고 있어요. 완전 점프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지를 활용을 해야 된다.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우리가 아직은 활용해야 로우 행잉 플루트를 얻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범용 모델을 보완할 수 있는 익스퍼트 모델 플러그인 혹은 이 모델이 아직 안전하게 뭔가를 수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얘네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안전 레이어를 가진 도메인 스페시픽한 논리지를 바탕으로 만들된 안전 레이어를 가진 모델들을 우리가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테이크홈 메시지는 저는 저희가 만들고 있는 범용 모델의 투입 한계 자체는 로봇의 정밀성과 안정성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용 모델을 보완할 수 있는 리지듀얼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리지듀얼 모델을 우리가 원하는 인텐션을 바탕으로 스티어러블한 조정하고 플러그인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뭐 이런 것들을 나름 뭐 휴머노이드나 뭐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등등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어요.